약간 고화질로 바꿔가지고 좀 낮았을 겁니다. 좀 새로운 걸로 바꿔줄 거예요. 자, 봐봐.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생명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공부할 거예요. 생명 시스템은 우리를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할 건데, 자, 화학 반응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성질이 바뀌어야 돼.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막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럼 생산물이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거든요. 포도당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같은 물질이 아니죠. 완전 다른 물질로 변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화학 반응을 미리 소개했어요. 첫 번째 화학 반응은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화작용. 그냥 분해한다 생각하면 돼요. 분해한다. 음식을 먹었어. 분해가 막 돼. 에너지가 막 나지. 분해 안 분해? 미안해. 이건 실패다. 자, 아무튼 분해하는 것도 하나의 화학 반응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분해 안 분해? 뭐야? 대답인가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방금 말한 소화를 떠올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소화. 소화가 이게 큰 걸 작은 거로 쪼개는 걸, 쪼개는 걸,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작게 쪼개는 거. 분해하는 걸 소화라고 불러줘. 소화가 대표적인 이화작용에 속해요. 생명 시스템 안에서 화학 반응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분해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합치는 화학 반응도 있겠죠. 합치는 화학 반응. 자, 우리 몸속에서는 합치는 화학 반응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단백질 합성 같은 게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뭔가 이렇게 조립하는 거잖아. 합성이라고. 뭔가 합성하는 거. 합성하는 거. 이거를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이런 반응들이 다 화학 반응이구나라고 첫 번째 기억해 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의 출입이야. 이거는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 대표적인 동화작용 중에 광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광합성, 합성이잖아. 광합성 우리는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어저께까지 했는데. 아바타. 실패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만. 알았어. 그렇게 정색할 필요 없잖아. 나라고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 그죠? 100개 하면 하나 정도는 틀리죠. 이렇게. 초록색이라 사지 않을까? 안 하나? 영화에선 안 나왔는데 초록색 피부를 갖고 있다는 건 약간 그런 걸 할 수 있는 종족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파란색이야? 그래? 우리 집 TV가 옛날 TV라서 농담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바타 못한다고 칩시다. 자, 이제 식물의 입장이 되어보자.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걸 해요. 광합성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조그만 걸 가져다가 커다란 이런 걸 만드는 거. 뭐죠? 식물은 굉장히 건방져요. 그래서 야, 너 뭐 만들어? 그러면 얘는 뭐라는 줄 알아? 반말로 찌꺼립니다. 포도당 포도입니다. 포도이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포도당 이런다고. 얼마나 건방져. 그죠? 완전 건방져. 너 뭐 만들어? 포도당. 말이 짧다. 이러는 거죠. 어쨌든 작은 걸 모아서 포도당이라는 커다란 물질을 만드는 거 괜찮아? 그래서 이 광합성이 바로 동화작용에 속해요. 여기서 중요한 광합성을 왜 예를 들었냐면은 광합성은 포도당을 만들 때 뭐가 투입돼야 돼? 빛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죠.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빛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이걸 흡열 반응이랍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라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에너지가 나오겠죠. 에너지가 반대로 나오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자, 동화작용은 그래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은 이제 이화작용에 속한다라는 거고, 우리 책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화작용이라는 게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거잖아. 그때 작은 걸 큰 거로 만들 때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죠. 이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다란 걸 작은 거로 이렇게 부시는 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이미지가 안 그려질까봐 쌤이 하나 이미지를 끌어온 게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떤 아저씨가, 뚱뚱 아저씨가 막 엄청 맛있게 음식을 막 먹어요.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려. 소화시키고 있는 거잖아. 왜 땀이 뻘뻘 나? 열이 나니까. 소화할 때는 열이 방출된다를 방금 요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어. 꼭 그렇진 않은데 소화가 발열 반응이라는 걸 이미지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치를 시켜본 거예요. 소화된다는 것은 발열 반응에 속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자는 거죠. 실제로는 열이 많아서 그래요. 아저씨가 밥 먹을 때 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흡열이냐 발열이냐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이거 효소가 모두 필요하다. 봐봐.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는 화학 반응은 모두 효소가 필요해. 효소. 문제, 퀘스천. 맞추면 선물 있습니다. 내가 탄수화물을 먹어. 이걸 소화시키기 위한 효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 이름은? 뭐 이러고 있어. 대답이야? 땡! 아밀레이스. 들어봤죠?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바로 탄수화물을 분해시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는 옛날에 들어봤어요. 펩신, 트립신. 그죠? 그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건 거짓말 얼굴. 라이페이스. 잘 안 쪘어. 나 지방 따위 없어. 거짓말이죠. 암기법이야. 라이페이스. 그죠? 그래서 지방 분해 효소는 라이페이스입니다. 나중에 생명과학 할 때 또 배울 거야. 네. 되게 요긴하다. 짱이 이럴 거야. 지금은 무시하고 막 이래도 나중에 좋아할 걸. 그렇지. 기억할 거야.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소화 효소들의 이름인데 중요한 건 쌤이 지금 예를 든 소화 효소들은 다 이런 소화할 때 필요한 소화 효소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화 효소밖에 몰라. 이름들을. 다른 건 효소 이름조차 몰라.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생명활동이 일어날 때 이런 동화 이화는 모두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딱 보고서 와, 이 그래프!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할 때 에너지가 많아졌죠.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냐? 흡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진 거야. 그럼 이건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그래프만 딱 동화작용 그래프네요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응물은 에너지가 겁나 많은데 생성물은 에너지가 적네요. 에너지가 적어졌다는 건 에너지를 버린 거지. 발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발 좀 집어넣을래요? 농담이에요. 발열 반응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처받은 거 아니지? 에이, 발이 예쁘네요.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발이 보여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떨어지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발열 반응이구나라고 판단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세 번째 포인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까지 잡아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개의 예를 들었잖아. 여기도 하나의 예를 더 들어줄게요. 자, 뭐냐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거. 우리 세포를 떠올려봐. 여러분 세포가 되어봐. 안녕 세포. 옆에 세포랑 인사합니다. 말을 못하죠? 자, 근데 세포한테 포도당을 줍니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포도당하고 산소를 끌어와서 뭘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거든. 그걸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걔도 분해야. 몸속에서 일어나는 분해작용.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세포 안에서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 방출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린 체온 유지도 하고 ATP라는 물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합니다. 아까 학교에서 이거 배울 때 그래서 ATP를 자세하게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혹시 ATP 자세히 배웠어요? 여러분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ATP가 뭔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세포호흡도 이화작용에 속한다. 소화할 때도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아까 그 아저씨로 기억하고요. 세포호흡도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작용을 생각해 주면 돼요.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광합성이 들어가는 건 알겠죠? 근데 단백질을 만들 때도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건 이미지가 없잖아. 그죠? 이걸 두 개 엮어가지고, 단백질 합성도 합성이니까 모든 합성은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TMI인데, 단백질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간에서 일어나, 간에서 막 만듭니다. 간 안에서 어떤 물질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막 만들어내. 그래서 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화학 공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장하고 인사 좀 할까요? 굉장히 커요. 심장은 주먹만한데 간은 한 3개? 주먹 3개 정도? 굉장히 큰 장기 기관입니다. 근데 걔는 통증을 못 느껴. 간은 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 막 반쯤 썩거나 반쯤 없어져도 몰라. 나중에 그냥 열어봤더니 간이 다 썩어 있어. 간암 말기입니다. 죽는 거. 또는 간을 이식하거나.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아빠가 간암 말기야. 그때 이제 아들이 간을 반을 떼어서 뜯어가지고 아빠한테 주는 이걸 간 이식이라고 하잖아. 간을 이식해주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을 없애도 또 자라나. 한참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는데 자라납니다. 근데 간은 이런 이 단백질 합성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간은 해독 작용도 해요. 우리 술 먹으면 우리 같이 술 먹었잖아. 우리 만약에 나중에 술 먹을 거잖아. 안 먹을 거잖아. 먹었나? 어저께 먹었어, 너희들? 아니야? 아무튼 술을 마시면 술을 이제 독성 물질로 인식을 해서 걔를 해독 작용을 해요. 어디서?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합니다. 해독이 잘 안 되면 술이 잘 안 깨는 거야. 술을 굉장히 잘 먹는 사람들 그래서 간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또 우리 피로 물질도 다 간에서 해독을 해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 들었어? 피로는 간 때문이야. 나만 들어봤나? 아무튼 그래서 피로 물질도 간에서 해독합니다. 간이 좋은 사람들은 피로도 되게 잘 풀려요. 피로 되게 잘 풀립니다. 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TMI로 좀 얘기했어요. 간에서 이 단백질을 만듭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예들을 좀 기억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합쳐서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 있어. 우리 몸속에 들어온 물질을 가지고 큰 일들을 하는 거야. 부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큰 일을 한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물질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질 대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목이 그래서 물질 대사인 거고요.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것들을 말하고 항상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요. 효소가 항상 필요하다. 동화와 이화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볼게요.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얘는 세포호흡이야. 세포한테 포도당을 준 거야. 안녕 세포 이거 좀 분해해 줄래? 또 하나는 똑같은 포도당을 같은 양을 준비한 다음에 우리 몸 밖에서 이 공기 중에서 확 태워버리는 거야. 자, 현재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가 686kcal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실제 양입니다. 자, 중요한 건 686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다 태워버리면 686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쭉쭉쭉쭉 나오겠죠. 이게 한꺼번에 나오면 무려 온도가 400도야. 연소는 이거를 한꺼번에 확 나오게 하는 게 연소야. 자, 세포한테 이거 좀 이제 분해해 줄래? 확 태워버렸어.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400도 열이 방출돼. 안녕. 바로 죽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죠?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찔끔씩 분해해서 에너지를 요딴 식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찔끔찔끔 내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몇 도로 맞춘다? 우리 체온 범위에 해당하는 37도 이내로 맞춰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에너지 전체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이 정도 에너지 나오겠죠? 이 전체를 다 더하면 이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똑같은데 한꺼번에 방출하냐, 단계적으로 방출하냐가 세포호흡과 연소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 발견했어. 시험 문제야. 첫 번째 차이점. 얘는 뭐다?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체온 범위다. 얘는 한꺼번에 방출한다. 온도가 높다. 또 다른 차이점 발견해봐. 맞아. 얘는 효소가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 없다. 또 있어요. 차이점. 뭐 차이점이라 부르기 좀 어렵긴 한데 얘는 몸 안에서 일어난다. 얘는 몸 밖에서 일어난다도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차이점까지는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공통점을 찾을 거야. 공통점 여기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허를 찌른 문제를 냅니다. 야, 그러면 이거 비교할 때 공통점을 말해봐. 말해요.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해 줬어. 공통점. 얘가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양과 얘가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이 어때요? 같죠? 에너지의 총량이 같아요. 또 다른 공통점. 맞아요. 최종 생산물이 이산화탄소와 물. 얘도 최종 생산물이 이산화탄소, 최종 생산물이 같아요. 오, 잘 말했어요. 놀라웠어? 친구 같지 않았어? 나도 그랬어요. 또 있어. 또 공통점. 얘도 발열 반응이고요. 얘도 발열 반응이죠. 둘 다 발열 반응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책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총 에너지 양이 같다.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이 같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되겠죠. 공통점을 더 많이 물어보니까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효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게요. 효소. 절반 끝났네요. 자, 효소는요. 자, 일단 요 그래프를 좀 봐봐. 물어봐야지. 네, 우리 이거 대사랑 이거 할 때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다. 깜빡먹었다. 쏘리. 공통점 하나 더. 아까, 미안해. 이렇게 진짜. 왜 없으면 차냐. 자, 그래서 얘와 얘가 포도당을 분해할 때 얘도 산소가 투입되어야 하고요. 얘도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돼. 깜빡먹었다. 역시. 다시 말해서 공통점 하나 더. 둘 다 산소가 필요하다. 둘 다 산소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빼면 어찌나? 둘 다 산소가 필요해요. 맞아요. 산소가 둘 다 필요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땡큐. 자, 이제 효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효소 이야기. 자, 효소.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이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생성물 에너지가 이만큼이잖아. 이 에너지를 방출한 거잖아. 발열 반응이네요. 그죠?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이화작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화작용 그래프야. 여기 반응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작용이니까 요런 물질로 작게 분해가 되겠죠. 작게 분해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물질들을 A 물질이라고 하고요. 반응이 끝난 물질을 B 물질이라고 한다면 A 물질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빨리 반응해! 반응할 수 있나요? 잘 들어. 반응을 하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넘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 반응 좀 해! 에너지가 부족해요.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반응시키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지금 막 움직이면서 쾅 부딪혀서 꽝 올라가기도 해요. 가끔씩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에너지 장벽이 너무 높단 말이야. 첫 번째, 이 에너지 장벽을 뭐라고 한다? 체크.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활성화 에너지냐면 A라는 물질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름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높아. 잘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효소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효소는 어떤 기능을 하냐?
그 활성화에서 너무 높으니까 야, 내가 낮춰줄게. 퉁! 요만큼으로 파란색 그래프처럼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게 효소의 기능입니다. 효소한테 물어. 너는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니? 저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니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게 이만했던 활성화 에너지를 요만하게 낮춰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얘는 A라는 녀석들 입장에서 좀 더 넘어가야 할 에너지 장벽이 좀 낮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죠. 효소의 기능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효소의 기능이구나라는 겁니다. 효소는 이런 기능을 한다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이 그래프에서 두 번째 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생성물의 에너지를 한 20줄이라고 설정해 봅시다.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쌤 키해합시죠. 100 인정하십시오. 않죠? 80줄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100의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들이 생성물 20줄인 생성물로 변하려면 80줄에 해당하는 만큼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이 될 때 방출하는 열이 몇 줄입니까? 80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80줄입니다 라고 말할 때 효소가 있건 없건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그냥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만 비교해서 열 에너지가 이만큼 방출될 거라고 말한 거야. 맞아요?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바로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반응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이만큼의 열을 방출해. 이걸 반응열이라고 해요.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반응열은 효소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효소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80줄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효소의 유무와 상관없다. 써 있을 거예요. 반응물의 에너지와 써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효소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 써 있어. 밑줄짝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써 있죠. 밑줄짝 써 있어요. 이 뒷쯤에 있어요. 효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잡아놓으면 그래프 해석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화작용 그래프를 봤으니까 동화작용 그래프도 좀 볼게요. 자, 그래프 딱 보는 순간 뭘 느껴야 돼?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했어야겠네. 동화작용이네. 그럼 반응물의 에너지를 40줄이라고 하고요. 생성물의 에너지를 한 100줄이라고 한다면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해요? 60줄이죠. 마찬가지야. 이때 이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한다? 반응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반응열. 이건데 효소의 유무와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이 효소 유무 상관없이 이 동화작용도 반응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되게 조그만 물질들. 야, 아니야. 조그만 물질들이 커다란 물질로 변할 거야. 그때 요 A라는 물질한테 야, 빨리 반응 좀 해봐. 반응 못 해요. 왜?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해 그럴 거 아니야. 얘는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뭐예요? 아까는 여기부터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였는데 이번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 입장을 잘 봐야 돼. 얘 입장에서 일로 가려면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되게 조심해야 돼.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효소가 있으면 좀 낮아지잖아. 얼마로? 파란색으로 낮아지죠.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가 된 거야? 이만큼이 된 거야. 맞죠?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으로 바뀐 겁니다. 어쨌든 활성화 에너지가 좀 낮아지긴 했죠.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는 좀 더 반응이 수월하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나올 때는 동화 반응인데 활성화 에너지를 여기를 잡아. 아니죠. 여기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아니죠. 이만큼을 잡아놓고 이만큼으로 낮춰준다라고 우리를 낚시질을 해요. 아니라고. 동화작용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만큼으로 낮춰주는 게 바로 동화작용에서의 효소의 기능입니다. 그래프 해석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볼게요. 효소의 작용입니다.
얘가 효소야. 안녕. 여기 이렇게 유유 항상 울고 있죠? 효소입니다. 재밌는 말이었는데. 아무튼 효소고요. 효소가 얘를 분해할 거야. 얘가 반응물이죠. 지금 반응물에 여기 유유와 여기 유유가 어때요? 딱 왠지 딱 맞을 것 같죠? 자기한테 딱 맞는 것만 분해합니다. 자, 효소는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뭐만 분해? 탄수화물만 분해하는 거야. 펩신은 누구만 분해? 단백질만 분해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분해하는 게 정해져 있어. 이게 첫 번째 효소의 특징입니다. 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거를 기질특이성이라고 불러줍니다. 효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질특이성이 있다. 기질은 뭐고 특이성은 뭐예요? 잘 봐. 반응물 옆에 써놓으세요. 완전 치사한데 반응물을 다른 말로 기질이라 그래.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건 알겠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질을 분해했어 라고 표현합니다. 효소가 자기한테 꼭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하는 거잖아. 얘는 얘만 좋아해. 아니 못생겼는데 쟤만 좋아해. 특이하다 쟤. 취향 저격. 특이성이라는 말은 걔만 좋아할 때, 걔하고만 반응할 때 특이성이라는 말을 써요. 쌤은 다 좋아해요. 특이하지 않아. 괜찮은 거야? 너만 좋아할까? 더 싫죠. 발 넣으라고 발레리나야? 뭔 소리야? 그만할게. 알았어. 미안해. 느끼하지. 안 할게. 이상한 말 생각났어. 아무튼 얘가 얘만 분해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기질특이성을 가진다. 기질특이성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효소의 특징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효소가 기질 하나를 두둑 분해했어. 맞죠? 다 분해해서 나가 쭉 보내버립니다. 나빴죠? 보내버렸어. 근데 지는 어때? 지는 자기는 분해가 됐어 안 됐어? 분해 안 됐죠? 다른 놈 또 분해하러 갈까? 이러는 거야. 뭐야? 재사용됩니다. 두 번째 효소의 특징, 효소는 항상 계속해서 재사용됩니다. 이 재사용에 대한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쌤이 짜장면 6그릇을 지금 시킬게요. 먹을 수 있죠? 들었나요? 들었구나. 또 들어. 자, 6그릇을 딱 시켜놓고 막 먹잖아. 어떤 아이들은 그냥 되게 뭐랄까 질퍽하게 이렇게 먹는데 어떤 아이들은 국물이 막 생겨. 국물이 막 생겨. 나중에 내 짜장면 국물이 많네 하고서 나중에 짜장면 국물을 맛있다 먹어요. 국물의 정체는 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면발이 소화되면 탈수축합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녹아요.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소화가 된 게 아니라 몸 밖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젓가락에 묻어있는 침들이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젓가락에 묻어있던 침들은 계속 재사용되니까 그 안에 들어간 침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그 그릇 안에서 계속 면발을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침을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분해가 되겠죠. 물이 더 많이 생기겠죠. 물이 많이 생기는 아이들의 특징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거 짜장면을 먹고 있다는 거야. 나중에 지가 마신 건 뭐야? 지 침과 함께 생긴 물이죠. 침물? 물침? 그만할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수정이 안 좋았던 거야. 어떤 친구들은 침을 많이 안 묻히니까 그냥 되게 이렇게 국물 많이 없이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쌤은 국물이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 당연히 안 생기죠. 오늘 계속 실패네요. 그래요. 방금 얘가 뭘 뜻하는 거야? 효소가 계속 재사용된다라는 걸 이미지로 지금 만들어주는 거야. 계속 재사용되니까.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젓가락으로 한 입 떠서 먹었는데 갑자기 띵동 누가 왔어. 난 잊어먹었어. 내가 짜장면을 먹고 있다는 걸 까먹고 한 2시간 있다 왔어. 어머, 물이 됐네. 이게 전부 다 되게 엄청나게 물로 변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나중에. 자, 그런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효소가 재사용된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자, 세 번째 효소의 특징은요, 이겁니다. 효소가 얘랑 만나면 뭘 만든다? 바로 요 덩어리를 만들어요. 요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하자. 요 덩어리를 체크.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해요. 효소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결합한 걸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 문제는 이거야. 잘 들어. 처음에 효소 10개를 준비합니다.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 효소 10개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왜죠? 재사용되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잘 들어. 중간에 효소가 좀 사라져. 아니, 재사용된다면서 중간에 왜 사라지죠? 중간에 효소 기질 복합체로 변하거든. 효소 기질 복합체는 효소라고 부르지 않아. 되게 중요해. 그래서 효소가 결합하기 전엔 효소야. 10개죠. 근데 효소 기질 복합체를 5개 만들었어. 효소의 개수는 몇 개만 남은 거야? 5개만 남은 거야. 잘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효소가 10개가 있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5개를 만들었어. 남은 효소는 몇 개야? 5개잖아. 맞아? 그래서 효소의 개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다고요. 맞아? 그래서 효소가 재사용된다는 말만 딱 믿고 효소의 개수는 항상 변함이 없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효소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죠? 효소 따로, 효소 기질 복합체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은요. 효소는 주 재료가 단백질이야. 단백질이야. 근데 단백질은 열에 되게 약해요. 열을 가하면 여기 여기를 변성 부위, 활성 부위라는데 변성 부위, 이 부위가 이렇게 지 마음대로 변해버려. 이게 네모나게 변해버리면 얘랑 더 이상 결합할 수 있어 없어? 결합이 안 되죠. 그러면 효소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이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효소가 열에 의해서 변성됐어. 성질이 변했어 라고 하는 거야. 변성된 효소는 다시 열을 빼면, 온도를 낮추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이미지 그려줄게. 우리가 이미 고깃집 가서 고기를 시켜요. 무슨 색깔의 고기가 나와요? 빨간색 고기가 나오죠. 이거를 불판에다 구워. 색깔 어떻게 돼요? 약간 변하죠. 색깔 변했어. 이거 못 먹겠다. 그래서 다시 온도를 낮추면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 같은 원리야. 한번 변성되어 버린 효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 이제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도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죠. 그죠? 좀만 하면 끝나. 효소가 필요해요. 네, 저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숨도 쉬고 심장도 뛰는 거야. 저 에너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해. 37도, 38도, 39도 올라가. 부모님이 어떻게 하셔? 막 불안해 하시죠? 어떡하지? 응급실 가야 되나? 그 해열제를 먹어도 막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니, 36.5도에 비해서 한 2.5도 정도 올라가면 39도잖아. 2.5도 정도 큰 문제 될까? 큰 문제가 돼요. 2.5도, 3.5도 막 올라가 40도가 넘어가잖아? 바로 이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해.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변성되기 시작해. 효소가 변성되면 자기 역할 못하지. 모두 못한다? 중요한 건 얘야. 세포마다 세포 호흡을 못해.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 쌤은 상남자잖아. 그치? 마초남. 그래서 40도 올라가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아유, 41도야? 괜찮아. 버텨! 그러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아니, 열이 올랐는데 왜 심장마비로 죽죠? 심장을 뛰게 할 에너지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웃으면 죽겠잖아. 괜찮다고 이렇게 죽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막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열제도 먹고 응급실도 가고 막 수액 맞고 막 이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버틸 게 아니라는 거야. 버티는 거 아니야. 버티는 거 아니고 꼭 그 온도를 낮추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꼭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특징이에요. 자, 오른쪽 요 그림 하나 볼게요. 이게 바로 무슨 그림이냐? 자, 이 A라는 효소는 요 녀석하고만 반응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 그림이 뜻하는 건 뭐다? 기질 특이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야.
또 저는 기질특이성, 자기랑 딱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한다는 기질특이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자, 다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또 옛날 얘기해 줄게요. 들은 사람도 있는데 또 들으면 돼요. 알겠죠?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선생님이 젊었을 때, 한 2년 전쯤 20살 때, 길을 가는데, 그게 개업거리인 거죠. 길을 가는데 건물에 불이 난 거야. 수없이 들었죠? 건물에 불이 났는데, 이제 막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해서, 이 불이 번지기 시작해서 소방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안에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쌤이 그냥 지나갔을까? 절대 그냥 못 지나가는 성격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편의점에서 물을 사가지고 물을 막 뿌려요. 막 멋있게. 뿌린 다음에 안에 탁 들어가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구합니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 자, 구하는데 제일 먼저 구한 아줌마가 누구냐면 그 집 주인이야. 집 주인을 구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불이 엄청 번졌어. 아줌마가 속삭입니다. 저 안쪽으로 가면 커다란 금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쪽으로 가요. 그래서 금고에다가 눕혀놓고 다른 사람들 구해가지고 다 금고에다가 이렇게 눕힙니다. 아주 커다란 금고가 있어요. 돈이 많은 집인가 봐. 그러니까 불이길이 너무 심하니까 금고 안에 대피를 시키는 거지.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큰 금고가 나타나 갑자기. 근데 나는 이제 과학 선생님이니까 잠깐 어딘가를 들렸다가 뭔가를 들고 금고 안에 들어와서 금고문을 쾅 닫습니다. 밖에는 막 장작 타는 소리, 막 무너지는 소리 막 나는데 금고 안은 괜찮아요. 커다란 쇳덩어리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잠깐 있으니까 호흡 곤란,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는 거야. 금고가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산소가 막 다른 거야. 산소가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야. 쌤이 너무 많은 사람을 구한 거지. 그래서 숨을 막 못 쉬고 막 쌤한테 숨이 안 쉬어 이랬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내가 어떻게 한다? 아까 갖고 온 그걸 갖다가 뚜껑을 다 열어가지고 커다란 수조에다가 콸콸콸콸 부어요. 이 용액의 정체는 과산화수소.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한테 쌤이 어떻게 하냐? 자, 뒤쪽에서 칼을 뽑아요. 손목을 그으려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주인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웃어주고 위를 찌 그어요. 찌 그어서 피를 줄줄줄줄 흘려가지고 과산화수소에다가 뚝뚝뚝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업그레이드 많이 됐죠? 과산화수소에서 기체가 올라오는 거야. 사람들이 숨이 쉬어지는 거죠. 나온 기체의 정체는 바로 산소 기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쌤이 쓴 원리가 뭐냐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이때 과산화수소는요, H2O2가 과산화수소이고요. 쌤이 피 속에 들어있는, 피를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면 피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 거예요. 그 효소의 이름 기억해야 돼. 카탈레이스입니다. 카탈레이스란 효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물과 H2O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개수를 맞추려면 여기 이 2를 써주면 돼요. 이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입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서 물이 생겨나고 나중에 반대쪽에서는 산소가 부 올라오는 거야. 산소 덕분에 사람들이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요. 이제 곧 그 산소마저도 다 쓰일 무렵에 이제 소방차가 도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 구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 일이었다 생각하세요. 그냥 알겠죠?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대 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저작권 들어오지 않겠지? 그래서 자, 요게 바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야. 과산화수소. 자, 이 실험은 이제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카탈레이스란 효소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고요. 얘는 커다란 물질이 작은 물질로 분해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화 반응이고 발열 반응일 겁니다. 이 산소를 이용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자, 이걸 실험으로 옮기면 A 시험관, B 시험관, C 시험관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A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아. B에다가는 감자 조각, 생감자 조각을 집어넣고 C에다가는 생간 조각을 집어넣어요. 생감자든 생간이든 그 안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여기서 기포가 발생되는 거 보이죠? 기포의 정체는요? 산소겠죠. 산소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 기체를 모아서 향불을 가져가고 있죠. 향불이 산소랑 만나면 더 확 탑니다. 산소는 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조연성이라고 표현해. 돌조자 써서 조연성,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조연성 물질이 바로 산소입니다. 조연성 때문에 향불이 더 확 타는 걸 통해서 생긴 요 기포가 산소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만약에 이 기체가 이산화탄소였다면 향불 꺼져버립니다. 생긴 기체가 수소였다면 향불 되면 퍽 하고 터져요. 수소였다면 터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기포의 발생 양을 통해서 어디에 더 카탈레이스가 많이 들어있다? 요 C에 생간 조각에 좀 더 많은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해석이야. 이제 응용 해석 들어갈게요. B와 C 시험관에서 더 이상 기포가 발생되지 않아.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 왜죠? 한참 시간이 지났어.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 뭐가 사라진 거지 지금? 효소는 재사용되잖아. 얘가 사라진 거죠? 과산화수를 다 쓴 거야. 시험 문제입니다. 기포 발생이 끝난 B, C 시험관에서 다시 또 기포가 발생하게 하려면 뭘 넣어줘야 하냐? 과산화수를 넣어줘야죠. 과산화수를 다 썼으니까 끝난 거잖아. 낚시질은 뭘로 한다? 카탈레이스를 더 넣어준다. 온도를 높여준다. 아니죠. 과산화수가 부족해서 기포 발생이 끝난 거기 때문에 과산화수를 더 넣어주는 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장 마지막입니다. 자, 효소의 활용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체크.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예요. 우리 효소를 잘못 배우면 효소는 몸 안에서 물질 대사만 도와주는 거라고 잘못 배우면은 틀립니다. 효소는 몸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낚시질을 하겠죠. 아니야. 효소는 몸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예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발효식품, 생활용품, 천연 연육제, 식혜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요. 의학 분야에서도 의약품 만들거나 의료기기를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만들어집니다.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이런 거 나와요. 효소를 이용한 청바지 탈색. 청바지를 탈색시키는 것도 효소를 이용해서 한대요. 마지막,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를 정화시키거나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도 효소가 이용된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몸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해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험 문제에서 효소는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만 작용한다. 틀린 말이다라는 걸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넘기면 문제풀이가 나옵니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 했습니다.